그런데 에버튼이 경기를 초반에 잘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평상시대로 이제 못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버튼의 지나친 루카쿠 선수 의존이 초반부터 나타났는데 지금도 이제 루카쿠 선수에게 먼 곳에서 볼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루카쿠 선수. 이 미들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에버튼에는 루카쿠 선수밖에 없고 현지에서도 나오는 에버튼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은 이런 거예요. 루카쿠는 그나마 그래도 에버튼을 근근히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루카쿠에게 주변 동료들이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지금 초반에 보여드리는 영상들에서는 루카쿠를 겨냥하기는 하지만 별로 신통치 않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한 어떤 연결의 의도가 상당히 많았고 그것이 사실 초반에는 아스날을 좀 편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바탕이 안 됐던 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패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롱 패스가 비교적 좀 아닌 경우에도요. 그 상대 팀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루카쿠 선수 아닙니까? 동그라미를 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에버튼은. 네.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루카쿠 선수 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 초반부에는 이런 에버튼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아스날은 사실 수비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경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스날이 오늘 경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이 정도 시간에 받았거든요. 12분, 13분 네, 정도에 13분이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왜 그런지가 이번 조금 긴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볼 소유권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볼 없는 선수들 간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날은 조금 전 장면에서 사실 측면에서 약간 의외성 있는 플레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에버튼이 약간 교란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그 이후의 커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시점에 느꼈던 것은 에버튼이 수비에 있어서의 몸통 움직임, 전체적인 선수단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오늘은 괜찮은 날이고 상대적으로 아스날은 약간 선수들이 이제 좀 피로도를 느끼면서 무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버튼의 이 두 줄 수비가 초반에는 또 들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아스날이 사실은 한 1분 가까이 돌리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약간 시간이 지금 카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에버튼의 수비는 결코 흔들리질 않고 아스날은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계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리고 네. 이 부분에서 전반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아스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감하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오늘 경기는 에버튼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아까 시간을 보시면 거의 1분 동안 아스날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에버튼 쪽으로 완전히 볼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스날에게 안 좋은 조짐이 보였던 12분 대에서 13분 대까지의 장시간의 어떤 점유였습니다. 오히려 아스날이 활로를 찾은 것은 롱패스였어요. 아까 같은 그런 오랜 점유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에버튼이 쉽사리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중원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때려넣는 공격이 초반에는 성공을 했고 그 장면이 연결이 되면서 아스날이 선취골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외질 선수가 뒤로 나와서 네, 여기서 뒷공간 잘 들어갔죠? 이 공격 자체는 실패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이제 이른바 게겐프레스를 붙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이 장면이 산체스 선수의 이제 프리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찌됐건 점유를 오래 하는 장면에서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에버튼의 뒷공간이 약간 열려있을 때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롱패스 한 방 이어지는 게겐프레스로서 결국은 골을 잡아내는 데까지 연결을 시켰던 장면인데 문제는 이 이후에 에버튼도 경기력이 좀 올라왔습니다. 에버튼의 지금 이 정도 시점 때까지만 해도 아스날의 점유율이 거의 6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6.5 대 3.5 정도로 아스날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한 게임을 했는데 에버튼이 실점을 한 이후부터는 점유가 한
52대 48? 뭐 이 정도로 에버튼도 상당히 이제는 점유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계속 못 이기는 경기 지속이 되고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중들이 거의 해탈의 경지에서 독려를 해줬어요. 선수들을. 박수 치고 계속 푸시를 해줬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에 조금씩 힘을 좀 얻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에버튼 홈팬들에게 정말 홈팬들의 인내심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럼 에버튼이 이제 공격을 좀 시도를 하면서 사실 공격을 시도를 자주 한다고 해도 에버튼에게 유효한 공격은 역시 측면이거든요. 근데 측면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셰이머스 콜먼이 네. 살아나야 돼요. 계속 죽어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는 이제 베인스 선수야 워낙에 크로스를 자주 올리는 선수니까 이제 크로스 공격을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카쿠 선수 일변도의 타겟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크로스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른쪽에 콜먼 선수는 주고받으면서 아스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지금 한 27분경부터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버튼이 말씀드렸던 대로 점유도 좀 높아지고 공격의 날카로움이 생겼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올라온 점유 그리고 좀 더 날카로워진 측면 공격의 흐름이 지속이 되다가 전반이 끝나기 전에 에버튼이 결국 만회를 합니다. 예, 여기서 뭔가 아까 그 슬픈 예감 그 12분 13분경에 네. 뭔가 오늘 경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쎄한 느낌. 예감. 예, 그러면서 아스날이 뭔가 여태까지 올 시즌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아스날은 좀 에너지가 분명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말릴 것 같은 느낌이 아스날 팬들은 충분히 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클리 선수가 사실 요즘 최근에 보면 정말 부진하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게에 선수가 여기서 잘 봤어요. 그리고 역시 크로스의 달인 베인스 선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이 공격이 오른쪽 측면에서의 콜먼 선수의 스로우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또 친절하게 네, 써주세요. 스로우인. 네, 스로우인에서 시작이 됐는데 콜먼 선수가 스로우인을 한 이후에 계속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콜먼 선수의 오버래핑이 어느 정도 들어맞기 시작하면서 공격이 풀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전체적인 흐름상 에버턴의 최고의 공신 중에 하나가 셰이머스 콜먼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스타피의 공백도 조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코시엘리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가브리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날 선수들의 대부분의 시선이 다 베인스 선수가 있는 볼 쪽으로만 이제 시선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에버튼은 2명의 선수가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와 시선상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아스날이 놓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결국은 콜먼 선수에게는 마크가 전혀 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스날이 지금 수비 숫자가 충분했음에도 결국은 가브리엘과 코시엘니 간의 호흡과 의사소통이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선수는 약간 상황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코시엘리 선수가 메카시 선수 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콜먼 선수는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아스날의 실점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요. 게 선수의 이 휘둘러주는 패스를 할 때요. 사실 이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윙어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4명이 쓰는 두 줄 수비가 상대가 좁혀 들어올 때는 형성이 되지만 항상 돌아 들어가는 측면 수비를 견제를 해서 어느 정도 오프돌 움직임을 가져가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월코스 선수의 시선은 너무 중앙으로 가 있고 베인스 선수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월코스 선수는 베인스 선수를 보고 이미 킥을 할 때 뛰어 들어가는 스타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달려 나오는 수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 정도 공간이 형성됐을 때는 달려 들어오는 수비는 제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수비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측면 수비를 견제하느라고 4백의 윙어들이 내려섰을 때는 측면 수비가 올 때는 이미 붙어버립니다. 식스팩처럼.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그런 기동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단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제껴졌기 때문에 크로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월코 선수 수비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스날은 올 시즌 산체스 그리고 이제 외질 뭐 요 두 선수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체스 선수가 하고 있는 게 거의 티에리 앙리급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산체스 선수의 영향력은 과거 아주 좋았던 시절에 티에리 앙리 선수에게 별로 뒤지지 않는 수준의 지금 영향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질 선수가 좀 그 산체스 선수 약간 뒤쪽에서 데니스 베르캄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뭔가 앙리 베르캄프 이러한 조합이 지금 산체스와 외질에 의해서 재탄생이 되면서 아스날이 올 시즌 이제 좋다 하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산체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날 월콧 선수도 그렇고 체인벌린 선수는 조금 그래도 관여가 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월콧 선수 같은 경우는 이날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듯한, 그것이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뭐 공수 양면에서 좀 영향력이 없었던 날이 됐었죠. 지금도 여기서 이제 이 압박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산체스 선수가 자 외질 선수에게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 이 찬스는 외질 선수가 올 시즌 뭐 도우미뿐만 아니라 득점원으로서도 아주 상당히 깨소금 같은 역할 아닙니까? 외질 선수라면은 요 찬스는 조금 넣어줬더라면은 이제 아마 경기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었는데, 요 장면이 지나간 이후로는 아스날의 흐름은 이제 더 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 장면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산체스의 이러한 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질이 올 시즌 골을 또 많이 넣을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스날이 이날 전체적으로 조금 느슨하고 기동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는 분명히 이제 어렵게 갈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